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합성보에서 탄성응력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예제를 하다가 설명을 전반적으로 했었죠.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 거다 설명했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이 이렇게 위에 콘크리트 슬래브가 있고 밑에 강제가 있는 이런 단면 재원이고, 합성부의 하중 단계별 응력을 구하라. 합성 전 강제부의 탄성 응력, 합성 후 합성부의 탄성 응력 두 개를 또한 최종 탄성 응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합성 전에,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는 강제가 하중을 받는다. 강제가 받는 이 하중은 강제 자중과 콘크리트 자중이 되겠죠. 이제 콘크리트가 굳었어요. 28일 강도 지나서 굳었고, 여기에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활하중이 타면은 그때의 하중은 이 전체 합성보로서 거동하게 되죠. 그럴 때 또 탄성 응력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더하면은 최종 응력이 되겠다는 겁니다. 강종은 SM490고, 여기에 콘크리트 탄성계수, 강제 탄성계수, N이 뭐죠? 탄성계수비죠. 강제와 콘크리트 탄성계수비가 8이고, 사하중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 즉 강제와 콘크리트 자중에 의한 모멘트죠. 시공된 다음에 여기 활하중 탔을 때, 그때 활하중에 의한 모멘트,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사하중 모멘트는 강제가 단도로 받게 되고, 왜?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기 때문에. 활하중 모멘트는 이미 콘크리트가 다 굳어서 강도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합성 단면으로서 이 모멘트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 합성보가 탄성 응력이 발생하느냐 소성 응력이 발생하느냐,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런 기준인데, 3.76 루트 2의 FY야. 그래서 이 값을 이값 Y값 넣으면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96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외부의 높이가 2000이죠. 2000 나누기 외부의 두께 20 하면 100이 나왔어요. 외부의 높이와 그 두께의 비랑 이 기준이랑 비교해. 그래서 외부의 높이 두께의 비가 이 값보다 더 크면은 어떻다는 얘기야? 좀 얇고 이렇게 높다라는 얘기죠. 얇고 높으면은 탄성 응력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대로 두껍고 이렇게 짧으면은 모멘트를 받으면은 얘가 자국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견딘다고. 어디까지? 단면이 항복할 때까지. 그러나 이게 얇고 높으면은 일정한 하중을 받으면 얘가 자국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상태, 얼마 하중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의 상태는 탄성 응력 상태죠.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탄성 응력이 발생하냐 안 하냐를 알아볼 수 있고, 지금 외부의 높이 두께비가 이 기준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탄성 응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성 응력이 발생하겠죠. 그거를 일단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는 합성전 강제부의 탄성 응력을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강제만 있으니까 강제 여러분들 I값 구할 수 있죠. 지금 요 식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이 전체 단면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요 식은 전체 사각형에 대해서 I값 12분의 BH3 이렇게 되죠. B의 높이 이거니까. 그 다음에 요 안에 요만큼 비어있고 요만큼 비어있잖아. 그 부분은 12분의 비어있으니까 폭이 400에서 20 빼면은 380이고, 요 높이는 2000이고, 그래서 I값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뭐 3개를 각각 나눠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하는 게 쉽죠. 그 다음에 단면계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상하 대칭이니까 이 YSU라고 했는데, 여기 S는 st라는 얘기고 U는 윗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YSU, 그럼 윗방향의 연단까지 거리는 1030 도심에서, YSL은 역시 1030이겠죠. 그래서 단면 계수가 윗방향 아랫방향 이 경우에는 같습니다. 그래서 SS YSL분의 ISO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응력은 어떻게 나와요? 이게 사하중을 받기 때문에 사하중 모멘트 나누기, 그래서 그건 단면 계수 이렇게 하면 나오죠. 135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옵니다. 응력 다이어그램은 그림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위가 135다. 135 위아래가 똑같이 135가 된다는 거죠. 최대치가.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합성 후 합성부의 탄성 응력을 구하. 이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은 뭘 해야 됩니까? 이 콘크리트 원래 폭이 얼마나 했어요? 이렇게 컸는데 뭘로 나눠? 이 탄성 계수비로 나눠요. 그럼 폭이 어떻게 됐어요? 312.5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마치 콘크리트를 뭘로 만든 거야? 강제의 특성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도 강제, 위에도 강제처럼 됐잖아. 그렇죠? 재료가 어떤 재료가 됐어? 균질 재료가 된 거야. 균질 재료가 되면 뭐가 성립되느냐? 아까 F는 S분의 M. 이 식을 쓸 수 있다 이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이 식이기 때문에 균질한 단면으로 이렇게 바꾼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 기호를 좀 먼저 익혀놓으면은 중립축이죠. 탄성 응력을 구할 때 중립축, 이 뉴트럴 엑시스. 중립축은 어떻게 구하죠? 도심이죠. 그래서 이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윗방향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U라고 하고 C, 여기 C 있죠? YCU라고 했는데 C는 콘크리트란 뜻이야. 콘크리트 윗방향. 여기란 얘기지. 여기서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응력이 콘크리트는 제일 크니까 YSU는 뭐겠어요? S는 스틸. 요게 스틸이잖아. 그렇죠? 윗방향까지의 스틸. 그거고 YSL은 뭐야? S는 스틸. L은 로어란 뜻이야. 로어. 아랫방향 얘기죠. 그래서 스틸 아랫방향까지의 거리다. 다음 페이지. 일단은 도심을 구한 거죠. 자, 여러분들 도심 구할 줄 알잖아. 이제 많이 해봐서. 그렇죠? 도심은 시그마 A분의 시그마 AY야. 그렇죠?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아래는 면적입니다. 콘크리트, 프렌지, 외부, 그 다음에 프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Y, 거리니까 얘가 콘크리트잖아요. 밑에서부터 콘크리트 중심까지 거리. 얘는 뭐야? 하부 플랜지 두께, 외부 높이, 상부 플랜지 두께, 콘크리트 높이의 반. 거기까지가 콘크리트 도심이니까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스틸도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구했더니 1665mm가 나왔어. 도심에서 아래 연단까지 거리가. 그러면 콘크리트 연단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콘크리트 두께, 상부 플랜지 두께, 외부, 하부 플랜지 두께에서 밑에서부터의 거리 1665, 64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틸 상단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645 구했는데 이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고 스틸이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이거 구한 게 요게 YCU야. 여기서 요거 빼면은 SU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그 I 값을 구해야 되죠. I 값을 구하면은 이건 콘크리트의 I 값이야.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렇죠? 콘크리트 I 값이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I식이 I는 I0 플러스 시그마 A Y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뭐야? I0죠. 콘크리트 도심에서 콘크리트만의 도심에서의 I 값에다가 콘크리트 면적에다가 전체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 그게 이거죠. 그게 제곱. AS는 강제 단면적입니다. 강제 단면적 구했고 강제의 I값 구한 거야. 그러면 ISO 플러스 ASY 제곱 이 식이죠. ISO 이거 이거 I값 앞에서 구했죠. 강제 합성전 구할 때 구했어요. 그거 쓴 거고 AS는 이 단면적이죠. 강제의 도심에서 전체 단면의 도심까지 거리 그의 제곱 됐어요? 그러면은 이 합성 단면의 I는 IC 플러스 IS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합성 단면의 S 이거 한번 보자 이거야. 합성 단면의 I 값에서 YSL을 했네. 지금 뭐야? 아래쪽 방향 강제까지 S를 구한 거야 지금은.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성보의 강제 인장 플랜지에 대한 단면 계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인장 플랜지에서의 응용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ASL은 화라준 모멘트를 S 컴포짓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SSC 이거는 뭐야? 콘크리트 쪽의 단면 계수 컴포짓에서 뭘로 나눠? 콘크리트까지 도심이 여기라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 요 나누면 되겠죠. YCU 이렇게 나옵니다. 콘크리트에서의 응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FCU는 파라전 모멘트를 뭘로 나눠? 콘크리트 쪽의 단면계수로 나누면 되지. SSC로 나누면 되겠어.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야? N으로 나눠야 된다. 이거 N. N이 뭡니까? 탄성계수비죠. 왜 N으로 나누냐? 아까는 우리가 강제로 이거를 환산해서 다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폭을 좁게 해가지고 여기를. 강제처럼 계산했죠. 이 부분을. 그럼 이 계산이 강제처럼 된 거야. 그러나 얘는 뭐야? 결국 콘크리트잖아. 이렇게. 폭이 넓어집니다. 폭이 넓어지는 대신에 응력이 줄어들겠죠. 몇 배? n배만큼 줄어듭니다. 그렇죠? n분의 1 해갖고 강제로 만들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 응력 계산할 때는 응력이 n배만큼 준다. 그렇죠?
이거는 n을 안 넣으면 얘는 강제 응력이거든. 강제 단면처럼 계산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콘크리트 때문에 n으로 나눈다. 8로 나눠줘야 된다. 얘가 바로 콘크리트 응력이 되겠습니다. 부호가 조금 통일이 안 돼 있네. 여기 SCU랑 SSC 이렇게 다른데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로 통일해서 부수면 되겠죠. 여기서 뭐 SSC로 썼으니까 뭐 SSC로 써도 되고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야. SCU로 써도 되고 이게 쓰면 되겠습니다. 부호는 뭐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임의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최종 응력을 우리가 이제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합성 전 응력이 이렇게 되죠. 강제만 응력을 받잖아요. 합성 후 응력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요기 응력이랑 여기 상부 콘크리트 응력 계산했어. 여기 강제 응력이 있긴 한데 강제로 봐서는 이 아래가 응력이 크게 나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래 거만 계산한 거고 콘크리트는 맨 위에가 크게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층이 있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잖아. 이게 왜 여기가 줄어드느냐? 이 부분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n배로 나눠졌잖아. n분의 1을 해줬죠? 이래서 줄어든 거야.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요거 합하고 요거 합하면 여기 나오고. 그렇죠? 요거 여기 합하면 이렇게 나오고. 요 외에는 요거 그대로 갈 거고. 이게 바로 뭐야? 최종 응력이라고. 이 최종 응력이 뭐보다 작으면 되냐? Fy 항복 응력에다가 파이 값 저항계수 곱한 거 그것보다 작으면 오케이다. 이게 바로 탄성 응력 구하고 단면을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강제 인정력 검토해 보면은 FS 그러면은 사중이 작용했을 때 응력 요거 그다음에 FSL 이게 더하면 되겠죠? 그럼 290이 나왔어요. 그럼 파이 FI 0.9입니다. 파이는 284가 나왔어. 290, 284 하면은 응력이 더 크네. 허용치보다. 노고시죠. 그럼 노고시면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설계에서는 단면을 키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압축 응력은 어떻게 됩니까? FCU 아까 계산한 거 요거 7.53이었죠? 그 다음에 허용치는 뭐야? 0.85 FCK가 압축 강도를 우리가 콘크리트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파이 C는 콘크리트에 대한 저항계였어요. 콘크리트는 재료의 어떤 uncertainty가 높기 때문에 저항계수가 작은 걸 씁니다. 그러면 15.47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OK네. 그렇죠? 강도가 더 크니까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때 FCK를 28메가파스칼로 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합성보의 소송 모멘트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탄성 설계하는 거를 했었어요. 외부의 높이 두께비가 일정한 기준보다 크면은 얘가 탄성 거동을 하게 되고 그때는 우리가 탄성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정 기준보다 이제 작게 되면은 이 합성보의 소송 모멘트가 발현이 된다. 소송 모멘트는 어떤 겁니까? 이런 게 소송 모멘트죠. 강제 쪽은 뭐 어떻게 했어? 다 이렇게 항복을 했어. 소송 상태로 들어간 거죠. 콘크리트 쪽은 어떻게 됐어? 다 F'C 설계 압축 강도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F'C는 우리가 이 스트레스 블록을 이렇게 하죠. 원래는 이게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데 그럼 설계자가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등가의 콘크리트 블록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등가의 강도를 F'C라고 하는데 그거는 0.85 FCK로 쓴다 이거야. 그래서 콘크리트도 이제 소송 상태고 강제도 소송 상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소송 모멘트를 과연 어떻게 구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소송 모멘트 구할 때 중립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립축이 PNA야. 이건 뭡니까? 플라스틱 뉴트럴 엑시스입니다. 한번 써보면은 플라스틱 뉴트럴 소송 중립축입니다. 그러면은 중립축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탄성력을 구할 때는 그냥 뉴트럴 엑시스라고 그냥 쓰는데 이 탄성력을 구할 때의 중립축은 어떻게 구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도심을 구하면 바로 중립축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소송 응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소송 중립축은 어떻게 구하는가? 탄성 중립축처럼 도심으로 구하냐?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명칭이 다르니까 구하는 방법이 틀릴 거 아니야? 소송 중립축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힘의 평형 관계에서 구합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얘는 콘크리트가 그 압축을 받는 거죠. 얘는 강제가 인장을 받죠. 그럼 우리가 평행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단면에서
이게 평형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된다고? 인장력과 이 압축력이 어떻게 돼야 된다?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 뭐야? 그 값이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인장력이 만약에 100이다 그럼 압축력도 100이다 이거야. 그거를 만족하는 이 축이 바로 소송 중립축이에요. 따라서 소송 중립축은 이런 힘의 평형 관계로 구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단면 형태가 이렇게 생겨서 이게 말이야, 이 소송 중립축이 이거는 콘크리트 슬래브 안에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렸잖아. 이런 경우랑 소송 중립축이 이렇게 있는 경우랑 또 소송 중립축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경우는 소송 중립축이 이 강제의 상부 플랜지 두께가 작은데 하여튼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왜 이렇게 바뀌냐? 이 콘크리트 강제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소송 중립축도 어디에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 그림 보잔 말이야. 강제의 외부에 또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콘크리트에 위치하냐, 상부 플랜지 사이에 거기에 위치하냐, 이 외부에 위치하냐.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딴 경우가 있습니까? 이 단면 형태에서는 세 가지의 소송 중립축 위치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그 위치별로 이게 소송 모멘트를 구하는 게 틀려지겠죠. 중립축 구하는 것도 틀려지고 다 틀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소송 중립축을 먼저 구하고 소송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그럼 프로시저를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송 중립축이 콘크리트 슬래브에 있을 경우에 어떻게 얘를 구하느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송 중립축이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있는지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경우에 소송 중립축이 콘크리트 슬래브 안에 있냐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은 뭐냐? 일단 쉬운 PY부터 해봅시다. PY는 뭐냐면은 강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항복했다 이거. 항복했을 때 강도를 나타내는 거야. 강제부의 항복했을 때 인정 강도. 그건 어떻게 됩니까? 강제 단면적에다가 항복력 곱하면 되죠. 그게 PY란 말이에요. 그걸 PY라는 기호를 썼어요. 그 다음에 CE는 뭐냐? CE는 0.85 FCK. 그게 뭡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 길이 0.85 FCK에다가 그게 콘크리트의 소송 응력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어요. 0.85 FCK에다가 뭐를 곱하느냐? 면적을 곱해야지 힘이 나오겠죠. 면적이 뭐야? BE. 왜 B입니까? 이게 유효폭이란 얘기죠.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유효폭을 곱하고 그 다음에 뭘 곱해야 되겠어? 콘크리트 두께 TC를 곱해.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그림이랑 좀 다른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좀 콘크리트 크게 그려보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응력이 콘크리트는 전체 단면이 압축을 받고 강제는 전체 단면이 인장을 받는다. 이게 뭐야? FY죠? 얘는 이 위는 뭐야? 0.85 FCK 요 크기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CE는 전체 콘크리트 요 단면이 받는 최대의 그 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 요 얘기는 뭐냐면은 소송 중립축이 요 경계에 딱 있다고 생각해봐. 어디 있어? 콘크리트 슬래브 아래에 있단 말이야. 바로 요 면에 있으면은 이 압축을 받는 힘은 어떻게 계산해? 여기가 0.85 FCK에다가 이 폭 요거 두께 곱하면 되겠죠. 그게 BTC란 말이야. 이 강제가 인장을 받는 거는 이 FY에다가 단면적 곱하면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은 중립축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야. 소송 중립축.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된다. 근데 콘크리트 중립축이 조금 여기에 안 있고 조금 올라가가지고 콘크리트 슬래브 어디에 있으려면은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CE랑 CY 요것과 요거의 관련이 어떻게 되면은 이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립축이 위치하겠는가? 이거야. 어떻게 하면 그게 위치할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 C를 계산했더니 만약에 12가 나왔어. 요 단면적 강도 계산했더니 PY를 계산했더니 이게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압축은 10이고 인장이 10이 나왔어. 그럼 이게 평형이 성립됩니까? 성립 안 되죠. 뭐가 커? 압축이 크잖아.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소송 중립축이 바로 슬래브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평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소송 중립축이 위로 조금 올라가야 되겠죠. 이 면적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면적이 줄죠. 얘는
줄어들죠. 어디까지 줄어들어야 돼? 이 밑에 이 10이 될 때까지 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뭐야? 이 소송 중립축이 콘크리트 슬래브에 위치하게 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런 형태로 된다 이거야. 따라서 CE가 PY보다 커야 된다 이거야. 크면은 소송 중립축이 콘크리트 슬래브 안에 위치하게 된다 이거지. 자, 이해가 됩니까? 요거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서 내가 조금 자세하게 지금 천천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일 경우에는 중립축이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 예를 들었죠. C가 예를 들어 10이고 PY가 10이면은 평형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력을 줄여줘야 된다. 이거야. 위로 올라가서. 그래야지 평형을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위치하게 되죠.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경우.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중립축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중립축 위는 뭘 받아요? 압축. 중립축 아래는 뭘 받아요? 인장. 이렇게 받죠. 그러면은 강제는 인장력을 받을 수 있지만 중립축 아래에 위치한 콘크리트 여기 있죠. 이건 인장을 받겠네. 그런데 우리가 설계할 때 콘크리트는 인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설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무시합니다. 설계할 때. 따라서 이 아랫부분은 콘크리트는 있으나 인장이 걸리기 때문에 인장 강도는 콘크리트는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비게 되죠. 위에가 압축, 밑에는 인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립축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중립축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압축을 요 위만 받잖아요. 그래서 압축력을 계산하는 거야. 압축력은 CC를 계산하는데 CC는 0.85 FCK죠. 이게 그 다음에 폭이 B, 요 높이. 요 높이를 우리가 A라고 쓰자 이거야. 그렇죠? 그 응력에다가 면적 곱하면은 C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 강제는 ASFI죠. 항상 이게 평형을 만족해야 되죠. 요 CC랑 T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A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기 구한 A는 어떨까요? 항상 이 두께, 콘크리트 두께보다 작겠죠? 만약에 이게 거꾸로 나왔다 그러면은 중립축 위치가 잘못된 거야.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알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소송 모멘트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A를 알았으니까 이 T와 CC의 힘은 어때? 같죠. 그러니까 우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T에다가 뭘 하면 돼? 어느 거리? 이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 센터에서부터 여기 센터까지의 거리를 곱하면 저항 모멘트가 나오잖아. 2. 그럼 2만 곱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계산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2분의 T죠. 이 거리의 반. 2분의 T. 그 다음에 요 높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먼저 가. 그럼 뭐야? TC. 여기서 이 중심까지의 거리니까 2분의 A만큼 빼줘야 되잖아. 빼기 2분의 A. 그렇죠? A가 뭐야? A가 이 밑에서 구했잖아요. 이게 A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식이 바로 뭐야? 이 식이다. 그렇죠? 이 식입니다. 그래서 합성부의 소송 모멘트 구하는 거 했습니다. 소송 중립축이 어디 있을 때? 슬래브 안에 있을 때. 나머지 두 개의 경우는 다음 녹화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